네, 하루가 멀다 하고 남북이 서로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을 주고받으면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장가에는 판문점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판문점만큼은 이 평화를 유지했던 공간으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요즘 남북 관계를 보면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맘때 영화 판문점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김복동에 이어서 다시 판문점으로 돌아온 뉴스타파 송원근 PD. 오늘은 영화 감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개봉된 판문점 어떤 영화인지 직접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판문점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우리가 실제 쉽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어디 자유로 따라서 통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이정 표현에 있습니다. 판문점이라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군부대의 또 어떤 그 검문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판문점 이 안에서 뭔가 남과 북의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고 뭐 그 안에서 군사 고위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2018년도에는 남북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공간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굉장히 오물풍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판문점에서 뭐 만나기로 했다라든가 판문점에서 뭐 무슨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판문점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잊혀진 공간, 그 잊혀진 공간인 판문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 안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에 이르게 됐는지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판문점이 어찌 보면 한국 전쟁의 상징처럼 이제 굳어져 버리고 군사분계선 상에 판문점의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회담하는 곳, 접촉하는 곳, 오늘날의 판문점의 위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 요즘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 판문점의 기능이 오히려 퇴색됐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판문점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문점이라는 다큐멘터리는 2021년도부터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미국 국립문서관리 기록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제 뉴스타파 측에서 계속 자료를 수집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자료를 통한 어떤 한국 전쟁 당시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실제 판문점이라는 곳에 이제 저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정전 70년 맞아서 저도 비로소 이제 판문점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됐고 판문점에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이제 판문점이 이제 예전에 판문점의 어떤 탄생했었던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잊혀지고 지금은 그냥 뭔가 굉장히 어떤 적막한 공간, 그냥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이 분명히 태생적으로 탄생한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맡겨진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 이제 관객들한테 이제 좀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이었죠. 9.19 남북 그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됐어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된 건 작년 11월 경입니다. 그때 이제 뭐 비행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올해 6월 4일에 국무회의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서 이게 이제 의결이 실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북한에서 파기를 했고 이제 이걸 지키지 않겠다라고 북한이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6월 달에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9.19 군사 합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걸로 2018년도에 남북 정상들이 만나면서 이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사에서도 남과 북의 어떤 합의 정신을 높이 사서 판문점에서도 그러면은 그것을 실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무기도 걷어들이고 초소도 문으로 잠그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있던 어떤 초소들도 실제로 형식적이긴 하지만 한두 개 정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 하겠다라는 어떤 것을 조금씩 실현해 갔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파기가 되면서
이제 비무장지대가 이제 또 다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무장한 지대가 돼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뭔가 좀 현재 어떤 평화나 안정적으로 한반도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또 다시 또 작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남북이 극단에 치달았을 때도 판문점의 기능만큼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그 역할들을 해왔었죠, 판문점이? 판문점에서 원래는 이제 판문점은 태생적으로 정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맺어진 것이 판문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전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우리가 그러면 판문점의 정신을 좀 이어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판문점의 위치로 옮겨가지고 그 이후에는 정전 협정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공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판문점이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고 나서 뭔가 계속 유지가 됐다가 1976년에 어떤 판문점 도끼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제 그 공동경비구로 유지되던 어떤 판문점이 또 경계가 또 나눠지게 됐고 그 경계가 나눠지게 되면서 다시 또 대립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정전 협정을 맺었던 공간 이후에는 그 실제로 군사적으로 어떤 협상이 그러니까 연합군과 북한군이 어떤 소통하는 어떤 그런 기능은 이뤄갔지만 그 대신했던 게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한다든가 어떤 남과 북에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화를 하던 장소 그리고 실제 뭐 어떤 2000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부터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남과 북의 어떤 군인들이 장성급들이 만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의미와 역할이 이제 어떤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는 지금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좀 퇴색되어 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그런지 현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뭐 흔적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제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문점이라는 공간은 그 이전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논의하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도 자주 나왔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누가 만났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고 2019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서 뭔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전 정부의 일이라고 이렇게 좀 치부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판문점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배척하고 좀 일부러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판문점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애초에 탄생의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채 그냥 전 정부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화 판문점의 송원근 감독 만나고 있습니다. 송 감독이 만들었던 지난 작품들, 뭐 세월호, 또 이제 김복동 할머니에 관한 이런 영화들처럼 뭔가 오늘 사는 우리 대중들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미래 세대에게도 꼭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록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영화 작품들이 많았던 말이죠. 실제로 이 작품을 만드는 그 송 감독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어쨌든 공적으로 이것이 역사가 돼서 언제든지 누구든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할 때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영화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 같은 경우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어쨌든 단편적으로 너무 피해자적인 관점, 피해 사실의 어떤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좀 부각을 해서 역사로 한 편의 역사로 남겨주고 싶었고요. 이 판문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들,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대학생들, 아니면 또 판문점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판문점이라는 공간은 지금 한반도의 70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을 이루어지게 한 그런 결정이 내려졌던 공간이라는 것. 판문점이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한반도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꼭 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판문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판문점의 태생부터 지금 현재의 의미까지를 좀 전달을 하는 영화거든요. 예. 어제도 사실 이제 상영관에서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이게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판문점이라는 존재 자체도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 전쟁이 어떤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전쟁이 맺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 한반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향후에 또 어떤 이런 한반도의 평화적인 관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좀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중학생들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애초에 뭔가 남한과 북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현재 한반도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게 뭐 산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영화 판문점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판문점 영화 감독 송원근 감독이었습니다.